한나 아렌트 봅시다.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문단이 굉장히 길지. 첫 문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문제도 뭘 먼저 풀지를 한번 보면 일단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묻고 있으니까 이건 다 읽고 풀어야 되겠고. 첫 문장 보고 어떻게 알아 1번을. 뭔 느낌으로 풀어 너는 문제를. 그 다음에 2번은 윗글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간중간 풀면서 지문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노동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한나 아렌트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겠다.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이제 끝단락, 거의 끝단락에서 나온 내용이었으니까 이제 다 지문 다 읽고 나서 풀도록 합시다. 그럼 첫 단락부터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철학자이다 소개를 하고,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이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못 풀어. 다 어느 정도 읽고 풀어야 돼. 내용 전개는.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또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질문하고 있지. 자, 화두를 던지는 거.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여기서의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라고 했지. 자, 첫 단락에서 한나 아렌트가 어떤 정치를 추구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면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정치는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 근데 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차이는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까지 나왔어.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3가지를 제시했지. 노동, 작업, 행위. 일단 이 3가지의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인간의 실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을 했어. 첫 번째로 노동. 노동은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인 활동이래. 그리고 자기 보존의 수단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 노동은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래. 우리가 필요한 생물학적인 욕구는 뭐가 있어? 식욕 있고, 또 수면욕,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은 바로 노동이 되겠다. 그 다음, 작업은 뭐래?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고, 씻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삶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 그치? 이건 식욕이지. 그 다음에 싸. 이것도 생물학적인 욕구지. 여기까지는 노동이야. 근데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만들어.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작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 소변과 대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기를 만들어. 이것도 역시 작업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과 구분되는. 우리가 그냥 풀에 앉아서 소변을 봐. 그거는 노동인데, 자연과 구분되게 변기를 만들어내서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은 작업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행위. 행위는 다른 존재와 상호 소통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활동. 그럼 행위를 할 때는 나 혼자만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해.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노동, 작업과 달리 행위는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 그러니까 타인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 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노동과 작업은 사적인 거야. 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행위는 바로 공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 역시도 공적 영역으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3번 먼저 봅시다. 한나 아렌트가 생각한 이 노동에 대해서
보기에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 보기 먼저 보자.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대.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야. 인간에게 노동은 물질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을 하는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다. 또 노동은 동물과 구별이 돼 인간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미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던 노동은 뭐였어? 그렇지.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동물적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보기의 관점에서는 노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거고 또 동물과 구별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노동이래. 이랬을 때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할 내용은 몇 번? 1번이지. 답은 1번이야. 자, 당신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이거 앞에 내용 나와 있었는데 자, 노동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라는 내용 나왔지.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라는 내용 나와 있지. 다음은 똑바로 읽어. 그래, 간단하게 답은 1번이 돼.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당신은 노동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라고 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행위였지. 그렇지? 자, 2번도 볼까? 노동은 정치적 활동으로 보지만 아니지. 노동은 뭐라 그랬어? 동물적인, 먹고 싸고 자고 동물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 또 삶의 편의를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활동, 이건 뭐였어? 작업이었고. 자, 노동,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아니지. 동물적인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동물도 먹고 싸고 자고 다 해. 동물도 할 수 있는 행동. 잠시 물 좀 마시고. 목소리가 강 나가 버렸어. 독감은 아니야. 그냥 독한 감기. 독감 아니야. 그냥 지독한 감기.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는데 그녀가 생각했을 때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정은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인 거지. 노동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그치?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유용한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필연성. 그치? 변기 없으면 우리 편하게 쉬 못 사. 그치? 젓가락 없으면 우리 손으로 밥 먹어야 돼. 불편해.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서 유용한 것,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과 작업은 필연성의 구속을 받는다라는 거지. 자, 또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이다. 옛날에는 가정에는 항상 가부장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지배를 받는 불평등의 공간이다. 근데 반대로 폴리스는 공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바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또 자유로운 공간이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렌트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적 영역은 쓰잘데기 없어. 공적 영역만 필요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사적 영역이 이 공적 영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 영역도 중요한 공간이다.
가정에서의 삶의 필요성을 충족한 이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라고 했어. 그럼 정리를 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가정은 어떤 공간? 사적 공간.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 사적 행위. 뭐 두 가지 있었지? 노동 그리고 작업. 그다음 폴리스는 반대로 공적인 공간. 여기서는 행위가 이루어져. 가정에는 가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의 공간이었고, 그에 반해 폴리스는 자유가 실현이 되는 공간이었지. 근데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을 때 이 가정, 사적 공간이란 이 가정은 쓰잘데기 없어? 지우야?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불평등의 공간이니까 필요하지 않아? 아니지. 왜? 가정은 왜 필요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적 공간은 공적 공간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러한 필연성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도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다음,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한다. 아까 이 폴리스,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라고 했었지. 그것이 바로 폴리스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평등한 위치에서, 다 이게 폴리스의 특징이야. 삶의 필연성 필요 없어, 강제나 강요 없어, 자유롭지, 그리고 모두가 평등해. 이렇게 각자의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또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인 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보았다. 드디어 한나 아렌트가 생각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나왔지. 정치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행위는 뭐야?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서 강제, 강요가 없이 자유롭게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한나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바로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 한나 아렌트가 생각한 인간의 어떤 행동들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그 중에서 정치와 관련된 거는 바로 행위이다 라는 설명을 했어. 근데 접속수 나왔지. 그런데 아렌트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전환이 되는 그 지점이 나타났어. 근대 이후에 바로 사회가 출현을 했고, 이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라고 진단을 한다. 자, 왜 아렌트는 사회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이 사회가, 그녀가 생각했을 때 사회는 뭐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가족의 결합체야. 자, 또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정의 활동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또 소비하는 노동 활동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어.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이 경제 활동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어? 근대에 이르러서 사회가 출현을 하고 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갔다. 정리하면 고대 그리스의 경제 활동은 원래 항상 가정에서만 이루어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근대화가 된 이후에는 이 경제 활동이 바로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공적과 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이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 공적 영역은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왜 사회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거야. 아까 정치와 관련된 개념은 뭐였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근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정치마저도 퇴색이 된다는 거지.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사회에, 근대화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러한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행동이라고 부르고,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 이전에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폴리스에서 사람들은 행위를 했어. 그래서 자유롭게 또 평등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가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은 옮겨가게 돼. 행동은 바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 그치? 이런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또 함께 공동의 문제를 위해서 행위하지 않고 오직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궁극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행동과 행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고, 또 사람들은 오직 공적인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공적 영역을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지우 몇 번? 몇 번? 그렇지, 3번. 특정 철학자가 밝힌 정치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가 비판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의 문제. 이게 뭐였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더 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뭐가 일어나? 행동만이 나타나. 이 행동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였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어. 그러한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 거지. 자, 그럼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지. 형석이 몇 번? 2번. 자,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는 건 맞아. 근데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거야? 그렇지 않지. 평등하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행위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했어.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다음 4번.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사람들은 사회에서 행위를 하기 어렵겠군. 맞나요? 이거 너무 맞지? 행위의 가능성이 박탈되는 게 이 현재 사회의 문제라고 했었어. 그 다음 2번.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군. 적절한가? 형석이? 적절하죠. 그렇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적절하고. 그 다음 3번. 3번은 적절합니다. 그치?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정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났어. 그치? 사적 영역에서.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 공적 영역과 이 사적 영역의 구분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러한 경제활동이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어. 다음 4번. 4번은 적절한가요? 어디가 틀렸어? 그치?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 어떻게 돼? 더 개인은 그치? 개인의 이익을 더욱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그럴수록 행위가 아니라 행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은 더더욱 축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공자와 플라톤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로 간주를 하고 이러한 개인 간의 이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개인 간의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국가는 가정이 확장이 된 거야. 가정 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한나 아렌트와 반대되는 지점이 나왔지.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할 수 있다고 봤어? 없다고 봤어? 분리할 수 있다고 봤어. 그치? 이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 맺음은 정치체계의 근본 토대가 된다. 자, 그러면 공자와 관련된 문제 먼저 봅시다. 1번.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했다. 1번이 답이지. 너무 쉽지. 2번도 같이 봅시다. 공자와 한나 아렌트 모두 사적 영역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얘 어디가 틀렸어? 한나 아렌트는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어. 근데 반면에 공적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인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정치가 바로 사적 영역에서의 근본 토대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 다음 3번. 공자와 한나 아렌트 모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인식한다. 얘는 공자만 해당하는 거지. 그치? 플라톤 보자. 플라톤은 정치와 관련해서 사적 영역인 가정을 이상국가를 만드는데 방해물로 보았대. 방해물.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가정은 개인의 욕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욕망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들에게 이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사적인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봅시다. 4번. 플라톤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맞나요?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둘 다 필요하다라고 봤어. 사적인 거는 왜 필요해? 그치? 사적인 것, 그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그래야 공적인 것도 공적인 공간도 실현될 수 있고 그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 자, 플라톤과 한나 아렌트 모두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지 정치가 가능하다. 얘는 보기에서 알듯이 플라톤에만 관련이 된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